대부분 또 많은 분들이 그 상고 기각을 예상을 했었는데 대법관 10명이 다수 의견, 2명의 소수 의견으로 파기환송 결정이 났습니다. 자, 정규조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너무 판결이 늦었고요. 예, 또 대법원에 가서는 너무도 또 신속하게 예, 판결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정치적 어떤 함의를 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예, 이런 판결이 앞으로 또 계속된다면 이건 뭐 대한민국 정치는 그야말로 사법부가 아주 깊숙하게 개입해 들어오는 전례를 남기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공직선거법 250조 1이라고 하는 그 조항이 원래 상당히 그 깊은 그 모순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 전통 시대나 가능한 얘기고 음, 지금과 같은 시대에 과연 이 250조 1항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의문이고, 근데 사실은 영국, 미국 이런 나라에는 그래서 이런 조항이 없죠. 예, 그래서 전면적인 소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법원이 판단하겠다고 달려드는 건 좋은데 예, 법원이 꼭 판단하려면 앞으로는 선거 토론장에 예. 법관이 나와서 거기서 같이 옆에서. 판단하는 게 좋지 않냐. 아, 예를 들어서 이미 3년이나 지나서 음흠.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그 정치적 명운을 걸고 달려왔는데 예, 다음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불과 한 달 앞으로 놔둔 이 시점에 예, 대부분이 끼어들어서 누구의 자격 시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예, 그래서 이 250조 1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음흠. 그런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자, 일단 큰 줄기를 좀 짚어보면 이제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그 이재명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네. 또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말했던 2심의 판단에 대해서 그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또 핵심적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글쎄요. 근데 대법관 오늘 10대 2로 이제 판결이 갈렸습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10명. 10명의 법관과 말하자면 문재인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두 두 분. 명의 법관의 판결이 그야말로 10대 2로 똑같이 갈렸습니다. 쫙 갈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법관 판결이라는 것 자체도 그야말로 정권에 한정된 그런 또는 정권의 성격을 반영하는 판결이 되는 것 같아서 예, 말하자면 우리 법에 대한 어떤 신뢰, 법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겠구나. 앞으로는 더욱더 이 정치 어떤 현실에 소위 법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벌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을 갖게 되죠. 예, 오늘 대법원은 법리의 문제,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법리라기보다는 대법원이 사실 판단을 바꾼 거죠. 예, 사실 판단을 바꾸고 뭐 법리는 똑같습니다. 법리는 똑같은데 사실 판단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게 거짓이냐 거짓이 아니냐는 실체적 예, 사실에 대한 판단을 새로 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전원 합의부로 넘어간 지 불과 열흘 만에 예, 10명의 대법관이 일치된 얘기로 말하자면 이 이재명 대표의 출마 자격에 시비를 거는 굉장히 이 특이한 어떤 판결이 내려져서 앞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거로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등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이 사건을 쭉 들여다보면서 이것은 주관적 인식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므로 예, 무조건 무죄가 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 대법원 판결 오늘 판결을 보면서 마치 대법원 10명의 대법관들이 이재명에 대한 어떤 이 예단을 가지고 이재명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서 굳은 결심이라도 한 것 같은 일치된 예, 신속한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예. 저는 아주 나쁜 선례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것도 예단이라면 뭐랄까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뭐 식의 그런 예단이라는 거죠. 예, 이재명 후보를 기어이
출마를 저지하겠다든가 또는 떨어지도록 하겠다든가 하는 데 대한 어떤 예단을 가진 것은 아닌가 예.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예. 아마 굉장한 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거다. 이렇게 그래도 봅니다. 이제 일반 국민들이 대법원에 대해서 갖는 일반적인 생각과 지금까지 믿음은 그래도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립적으로 판단을 하고 사법적으로 뭐랄까 어떤 엄정한 판단을 하는 곳이라는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주피디님이 말씀하셨던 예단이라는 것은 그래도 없지 않았을까라고 아니 불과 상상하고 열흘 만에 전원 합의로 넘어가니 예. 불과 열흘 만에 이렇게 신속한 정광석화 같은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적어도 신중한 판단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거고 예. 그렇게 된다면 어떻든 1심에서부터 2심, 3심으로 오는 과정에서 예. 뭔가 이루어서 재판을 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가 한 달 남아 33일 있습니다만 남았습니다. 예. 이 선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심 재판을 하죠. 예. 5천 명이 참가하는 배심 재판입니다. 예. 유권자로 따지면 한 4천만 명 되겠죠. 예. 4천만 명이 참여하는 국민 배심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걸 바로 목전에 두고 12명의 대법원 판사들이 말하자면 그 자격 여부를 결정하려 뒤늦게 뛰어든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죄는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의 손 위에 예. 놀게 되죠. 불고불리. 뭐 말하자면 검사 기소 안 하면 그만인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그 후보가 다 쭉 그때부터 다퉈왔습니다만 예. 윤석열 대통령도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 알고 있죠. 당시 선거 국면에 네, 예, 당시 토론회에서. 선거 국면에서.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말하자면 대통령 형사 소추가 안 된다는 철벽의 보호를 받고 이재명 대표에게만 말하자면 낙선했기 때문에 기소가 예. 되는 거죠. 예. 낙선자에게 당선 무효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선 무효형은 당선된 사람에게 하는 얘기지 낙선자에게 당선 무효형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모순으로 느끼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이 디지털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정보가 넘치는 이 시대에 사실은 맞지 않은 조항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예. 전향적으로 재판이 되어가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오늘의 판결은 완전히 그야말로 판사가 예. 무소불위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대법관들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말하자면 한 달 앞에 배심 재판을 두고 있는데 예. 국민들의 판단은 필요 없다.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하고 나서서 판단해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대법관들이 물론 이 대법관의 임무에 충실해 보겠다고 하는 과잉의 의욕은 좋은데 예. 약간 이건 사법부가 자제해 줬어야 하는 문제다. 아하. 저는 이렇게 보죠. 그래서 오히려 고등법원의 판결이 적절히 옳았다 이렇게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피고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소위 법꾸라지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이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더구나 정치인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피의자 피고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죠. 그거는 지금 뭐 누구든지 윤석열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내란죄 문제에 대해서 처절한 지연 전략을 펴왔죠. 예. 누구든지 하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이 소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그 법리가 우리 과거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도가 일반적으로 낮고 그래서 법정이 들어서 말하자면 거짓말 여부를 판단해 주는 거죠. 그 자유주의적인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 국가들은 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권자가 듣고 판단할 문제라고 보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 건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의 그 골프 사진이라든가 오히려
국힘당이 그 사진을 내놓고 골프를 같이 쳤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많이 먹혔다고 오히려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부조리의 어떤 측면으로서 일반 대중들에게 과잉 선전됐죠. 사실은 백현동과 그 대장동 같은 것은 지금까지도 진위가 오리무중인 그런 상황이죠. 예.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내가 돈 받은 것 있으면 뇌물이 관련돼 있으면 다 틀어봐라. 없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검찰은 어떤 증거물도 지금 내놓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이 골프 문제하고 백현동 대장동 문제 때문에 지난번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선거에서 무슨 당선이 되었다면 사실 여부를 따져서 당신은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하겠지만 예.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이미 작용이 끝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선거를 거쳐서 낙선자가 된 겁니다. 낙선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뒤늦게 나서서 이중 처벌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권에 검찰이 봐주려면 기소 안 하면 그만이고 검찰이 손 위에 기소권이 놓여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구나 검찰총장인 대통령의 시스템 하에서 요즘 검찰 독재라는 말이 여러 나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헝가리 또는 터키 이런 나라에서는 법치 독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리갈리즘 오토크라시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법치 행태를 가장한 독재 체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법치죠. 예. 예를 들어 시진핑도 항상 정적을 제거할 때는 부조리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정적을 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정적을 치는 일종의 방법 중에 하나로 검찰의 일방적 검찰의 선택적 기소권이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는 말도 지금 나와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이 기소를 독점하고 기소를 편의적으로 검찰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상대방을 정적을 깨기 위해서 법적인 어떤 소송 절차를 동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미 심판받은 거짓말이라든가 대장동 백현동 이런 문제를 예. 지난 3년 동안에 내내 떠들어왔던 문제죠. 예. 그래서 이 국민의 상당 부분에 이재명 대표는 마치 악마처럼 이미지로 이미 굳어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미 심판을 말하자면 오히려 국힘당의 선전이라든가 검찰의 기소가 먹히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까지 나서서 내일 모레 그야말로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 대법원이 또 판단한다는 것은 과잉이다. 이 사법이 굉장히 정치에 뚫고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저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과잉이 표현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수 의견으로 말하자면 반대 의견을 낸 소수 의견 2명의 의견이 상당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훈구, 오경미 대법원, 네, 그렇습니다. 대법관 이 두 분의 소수 의견 두 그런데 명의 불행히도 그 찬반이 갈린 게 예. 누가 어느 두 분은- 대통령 때 임명됐냐에 따라서 아주 그냥 완전히 10대 갈리게 2. 됐죠. 예.